네, 이번 시간부터는 고체상 추출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상 추출법이라고 하는 것은 Solid Phase Extraction이라 해서 SP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 고체상 추출법에서 우리가 다루어 볼 내용들은 추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어떻게 해서 이제 추출을 하는지 그 방법이죠. 그리고 작용 메커니즘에 따른 고체상 추출법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이 고체상 추출법에서의 그 수착제들의 종류들이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실험 목적에 따라서 이제 이 수착제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혼합상 추출하고 다중 연결 방법, 이걸 이제 텐덴 방법이라고도 하고 하이퍼네이티드 메소드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SP의 형태, 그리고 SP 이 고체상 추출을 할 때 그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는 거죠. extraction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가장 뭐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커피에서 드립 커피를 우리가 내려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드립 커피를 하면은 고체상의 어떤 그 가루에 있는 이 커피, 이제 카페인을 비롯해 가지고 향 이런 것들을 따뜻한 물을 가지고서 그것을 내리는 거죠. 내리는 것, 그것이 추출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는 이 추출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따라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화학적으로 이것을 정의를 하면은 어떤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용질, 물질을 한 상에서, 한 페이스에서 다른 상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을 추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상에 있는 것을 또 다른 액체상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체상에서 고상에 있는 것을 액상으로 이렇게 액체상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액체상에 있는 것을 기체상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또 기체상에 있는 것을 이것을 액체상으로 옮길 수도 있고, 이런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우리 이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에 초점을 맞춰서 이 추출을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 추출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거에 뭐가 있냐면 고전적인 방법으로서 이 LLE 방법, 액체 추출 방법이 있고, 이게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액체에 있는 분석 물질을 또 다른 액체 상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고체상 추출법이에요. 이거는 Solid Phase Extraction이라 해서 이거는 고체상에 있는 것을 액체상으로 이렇게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체상 추출 방법을 얘기를 할 때 이 액체상 방법하고 액체 추출법 이것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고체상 추출법에서는 뭐냐면은 이 추출하고자 하는 시료가 뭐냐, 그리고 추출 매체가 뭐냐, 이것을 나눠보게 되면요. 고체상 추출법에서는 고체에 있는 물질을 액체로 이렇게 옮기는 거죠. 그래서 시료는 고체가 되고, 그리고 추출 도구, 추출 뭐 매체라고 하겠죠. 그거는 뭐냐, 액체가 되겠죠. 그리고 액체 추출법 LLE 방법에서는 액체에 있는 것을 또 다른 액체로 이렇게 옮기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추출 방법, 추출 목적이 뭐냐? 이 고체상 추출법에서도 마찬가지고 액체상 추출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먼저 분석의 호환성을 우리가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GC라든지 HPLC를 가지고서 만약에
이런 과일 중에 들어가 있는 농약을 분석을 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이 과일 자체를 GC나 HPLC로 직접 집어넣을 수가 없죠. 집어넣어서 분석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GC나 HPLC로 분석하기에 적합한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이게 뭐냐면은 추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뭐 파프리카가 있으면 파프리카에 있는 농약을 여기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런 액체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액체 속에 들어가 있게 해서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서 GC나 HPLC로 분석을 하는 것이 이 추출이라는 거죠. 또 목적은 뭐냐면은 유리시킨다 하는 거예요. 아이솔레이션이에요. 아이솔레이션을 시키는 건데 이와 같이 어떤 시료 중에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물질로만 이렇게 다른 원치 않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원하는 물질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이런 아이솔레이션 시키는 거, 분리하는 거죠. 분류를 해내는 것이 추출의 또 다른 목적이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GC나 HPLC로 분석을 할 때 있어서 이것을 분석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7.3분에 나와요. 그런데 이 7.3분에 다른 물질들도 같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방해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방해 물질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내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은 물질들이 이런 위치에서 나온다 했을 때 이 위치에서 나오는 것들을 제거시켜 주는 거, 이게 또 하나의 목적이죠. 그리고 또 다른 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농축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추출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뭐 희석을 위해서는 그다지 사용을 하지 않고요. 뭐 사용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농축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GC나 HPLC로 분석할 수 있는 농도가 예를 들어 GC 그 자체의 기기의 검출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HPLC의 검출 한계가 있겠죠. 이것들은 기기 성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즉 그 기기 검출기의 성능, 검출기를 어떤 것을 썼느냐에 따라서 이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의 검출 한계는 달라지죠. 그것을 우리는 기기의 검출 한계라고 하는데 그 기기 검출 한계에 못 미칠 경우에 이것을 농축을 시킨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에 1리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예를 들어 10ml 속에 들어가 있게 만든다 하는 거죠. 만약에 1리터 속에 1mg이 들어가 있다 하면은 이것은 1ppm이 되겠네요. 1ppm이 되는데 1ppm을 그대로 HPLC, 여기 예를 들어 이게 물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깨끗한 물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HPLC로 직접 다이렉트 인젝션 해가지고 분석이 가능하죠. 그렇지만은 1ppm의 검출이 잘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이것을 농축을 시킨다는 거죠. 그 농축을 시킬 때는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은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손실이 없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1mg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1mg이 10ml 속에 1mg이 들어가 있다 하는 거죠. 이거는 1000 마이크로그램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ml 속에 10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가서 이거는 100ppm이 된다는 거죠. 즉 100ppm이 되니까 HPLC로는 충분히 분석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추출 목적은 크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분석의 호환성을 위해서 또 유리를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방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농축을 위해서 이런 이제 추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제 고체상 추출법이 액체 추출법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LL2 방법하고
그리고 SPE 방법인데 이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에서 시료 전처리 방법에서 이 두 방법 중에서 방법에서 이 LLE에 비해서 SP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이제 고체상 추출 방법은 물질을 더 완벽하게 추출이 가능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더 완벽하게 추출이 가능하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액체 추출법의 경우에는 액체 추출법에서는 액체상에 이렇게 있는 것을 또 다른 액체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 밑에 있는 것을 이렇게 위로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위에 이렇게 있는 것을 아래로 이렇게 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추출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런 추출을 할 때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은 추출하고서 또 이것을 농축을 시킨다든지 그러면서 농축을 시키는 과정에서 뭐냐면은 이 여기에 있는 불순물도 동시에 이렇게 추출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농축을 이렇게 시키면은 이게 똑같이 불순물도 동시에 농축이 돼 가지고 높은 농도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은 액체 추출법에서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만을 완벽하게 추출하기가 힘든데 이 고체상 추출법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즉 방해 물질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분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액체 추출법에서는 용매 소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고체상 추출법에서는 적은 용매만 사용해 가지고도 추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액체 추출법에서는 이 에멀전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여기에 시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추출 용매를 집어넣어 주고서 뭐 쉐이킹을 하고 원심 분리를 시키면은 이게 깨끗하게 이렇게 층 분리가 일어나야지 이 위에 것을 우리가 걷어내 가지고 또 다른 이제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여기에 이런 에멀전이 층이 완전히 분리가 이렇게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정량적으로 이것을 이 추출 용매를 이렇게 회수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이 고체상 추출법에서는 그러한 것이 거의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분석 물질을 수집을 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리고 절차가 간편합니다. 그리고 입자물들이 있는데 입자물들을 제거하기가 용이하고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또 이 추출의 자동화가 가능하다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장점 때문에 이 고체상 추출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하지만 이제 이 SP의 단점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충전 물질, 즉 이제 고체상이죠. 고체상 그 고체상에 분석 물질이 거기에 완전히 흡착이 일어나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고체상에 이렇게 채워져 있는 이 프릿 같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흡착이 일어나 가지고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가끔씩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가장 큰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카트리지 이제 고체상이죠. 고체상에 그 균질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동일한 예를 들어 C18 컬럼이라 할지라도 어떤 특정 A 회사에 C18 컬럼이라고 할지라도 이 카트리지 형태가 C18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이제 생산되는 로트에 따라서 이게 성질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이제 그 회사 제조사의 제조사에 어떠면은 이제 그 제품의 균질성에 문제가 있겠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재현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단점들을 이제 우리는 고려를 하면서 고체상 추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험을 하면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러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조금씩은 고려를 하고서 이 고체상 추출법을 우리는 이용을 해야 되겠죠. 이 고체상 추출법에 그러면 어떤 그 이론에 의해 가지고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고체상 추출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건데 이거는 크게 이제 흡착 단계가 있을 수 있고 흡수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흡착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이제 추출이 이루어진다 얘기할 수도 있고 흡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완벽하게 구분이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수착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sorption이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그래서 이 고체상 추출법에서는 이 추출 그 고체상을 뭐라고 하냐면 수착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흡착제나 흡수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솔벤트라고 해가지고 수착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어떤 문헌이나 그러니까 뭐 논문이라든지 그리고 보고서 같은데 수착제 이런 게 나오면은 흡착이나 흡수 이런 것을 구분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사용하구나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